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울고 갈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역대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의 평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의 평점 플랫폼인 더우반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한국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훌륭한 작품성을 넘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라고며 해외에서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각본, 주요 4인조부터 캐스트 전원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연기, 훌륭한 음악 스코어, 훌륭한 후반 작업, 창피한 연기도 없고 각본이나 스토리에 어울리지 않거나 바꿔야 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2025년 최고의 드라마예요. 라는 사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한 소녀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연 만나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받고 싶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톡톡 떨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외식하러 나가시고 집엔 저 혼자뿐이었죠. 전자레인지에 돌린 피자랑 같이요.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소파에 담요를 두르고 앉아서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꼭 마법봉처럼 느껴졌달까요? 넷플릭스를 이리저리 넘기면서 볼만한 걸 찾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랬죠. 그러다 어떤 썸네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느낌의 사진이었어요. 나무 밑에 앉아 노트를 들고 있는 한 소녀.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 어떻게 읽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넘기려 했어요. 사진 분위기도 그렇고 왠지 오래된 드라마 같았거든요. 느릿느릿하고 감정만 잔뜩 들어간 한국 드라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생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도 뒤로 가지 않았어요. 그 사진 속 소녀의 눈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딘가 슬픈 듯하면서도 차분하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얼굴 같았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재생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까매지더니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장면은 참 단순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먼지가 날리는 길, 그리고 진흙지붕을 얹은 낡은 집들. 한 소녀가 혼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아주 살짝 자기 자신을 위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애순이었어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말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런 꿈은 터무니없다고 했어요. 쓸모없는 꿈 따위는 버리라고 말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한번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이름은 관식. 착하고 조용하고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항상 남을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끄럽지도 않고 잘 나가거나 인기 많은 캐릭터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애순이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닌다는 걸 알아챘고 말을 할 때 잠깐 머뭇거리는 습관도 눈치챘어요.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애순이 울면 제 마음도 아팠고 관식이 웃게 만들면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여기가 미국 오리건이라는 사실도 전자레인지 안에 피자가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4편을 연달아 봤어요.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볼이 축축해져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저 평범했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일어났어요. 전날 밤에 너무 많이 울었던 걸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곧 떠올랐어요. 애순이랑 관식이, 그 조용한 마을,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악.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장면들. 마치 제가 그들 곁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생생했어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토요일 저는 계속 그 드라마 생각만 했어요. 오늘은 잠깐 쉬자. 할 일도 있고 숙제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빨래도 해야 했고요. 현실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쯤 되니까 어느새 또 담요를 둘러쓰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5화를 틀면서 딱 한 편만 더 볼 거야 라고 스스로 말했죠. 결과요? 4편을 봤어요. 1편 하나하나가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애순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쫓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엄마는 소리치고 선생님은 시를 비웃고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걸 쓰냐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애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관식이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났어요. 애순이가 울 때 괜히 무언가를 고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옆에 조용히 돌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앉아 있었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애정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화면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목이 꽉 막힌 것 같았고 눈가가 또 젖어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까? 저는 한국 시골 마을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시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니, 마치 제가 그녀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제 삶도 떠올랐어요. 너무 쉽게 포기했던 순간들.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 못했던 때. 저에게도 그런 관식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순간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보고 싶어졌어요. 결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가 저한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애순이는 더 이상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 같았어요.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꼭 필요했던 걸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8화가 끝났을 땐 저는 3번이나 더 울었어요. 그리고 친구 자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알겠어. 진짜로. 자라는 하트 이모티콘이랑 함께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했잖아. 이제 너도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주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저한텐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애순이, 관식이, 그리고 이상하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던 그 작은 마을까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드라마에 대해 꼭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기 전에 벌써 손이 휴대폰을 찾고 있었죠. 자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지금 꼭 말해야 돼. 폭삭 속았수다 얘기야. 2초 만에 자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라는 소리치듯 말했어요. 내가 진짜 그 드라마 너한테 꽂힐 거라고 했잖아. 저는 웃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요. 자라, 왜 이제서야 나한테 이걸 보라고 한 거야? 봤지? 내가 얼마나 말했어? 자라는 킥킥 웃었어요. 근데 넌 계속 K- 드라마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랬잖아. 솔직히 그런 말 했던 건 맞아. 저도 웃으며 인정했어요. 근데 이건 달라. 이건 진짜 진짜야. 자라는 링크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거 봐봐. 링크를 눌렀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반응하는 영상이었어요. 모두가 울고 박수치고 눈물 머금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랑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휴지 상자를 껴안고 있더라고요. 영상 속 자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았어요. 이건 삶, 사랑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저처럼 이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이 한국 드라마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리액션 영상들을 더 찾아봤어요. 한 여자는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인데 마치 내 얘기 같았어요. 또 어떤 남자는 저한테도 관식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감동받아서 차기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한 영상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 소녀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저를 찔렀어요. 울고 웃었고 느리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저랑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진짜 실감이 났어요. 이 이야기엔 힘이 있구나.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구나.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무시했을까? 언어가 낯설어서였을까? 아니면 미국 드라마만 진짜라고 생각해서였을까?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 더, 그 인물들에 대해 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요. 그날 밤 저는 드라마 OST를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어. 진짜로 알겠어. 저는 점점 제가 안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학교 점심시간에 자라랑 앉아있다가 물어봤어요. 그 감사합니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자라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너 방금 한국어 쓴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거 고맙다는 뜻 맞지? 자라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제 완전 입덕했구나. 자라 말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 촬영 뒤 이야기도 찾아보고 배우들 인터뷰도 보기 시작했어요. 자막 읽어야 했지만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장면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그런 게 다 궁금했어요. 그냥 마법 같았거든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는 제 방 한쪽을 폭삭소가수다 전용 공간처럼 꾸몄어요. 애순이랑 관식이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진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고 책상 옆에는 애순이처럼 용기 내기라고 쓴 포스트잇도 붙였어요. 드라마 OST도 다운받았어요. 숙제할 때 계속 틀어놨죠.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애순이랑 관식이가 제 방 어딘가에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한국이 그냥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나라였어요. K-팝, 매운 음식, 빠른 인터넷 정도?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한국이 알고 싶었어요. 그 마을들,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그래서 한국 역사 영상도 찾아봤어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성했던 시대였어요. 애순이처럼요. 학교 근처 아시안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도 사 먹어봤어요. 어떤 건 좀 이상했지만 어떤 건 정말 맛있었어요. 젓가락도 이제 조금은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가끔 다 떨어뜨리긴 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하고 밥 먹다가 드라마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너가 한국 드라마 좋다고 말한 거 이번이 처음이네? 아빠는 눈썹을 살짝 올리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단순히 줄거리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가 어떻게 저를 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글을 쓰고 싶게 만들었는지까지요. 엄마 눈이 살짝 촉촉해졌고 아빠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우리도 같이 봐야겠는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딱 붙어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폭삭소가수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핸드폰 안 보고 가족끼리 제대로 앉아 있었던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애순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깝고 친근하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단지 드라마 속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가 자라고 마음이 닿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여둔 애순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애순아. 무언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폭삭소가수다를 다 본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는 아직 제 안에 남아있어요. 가끔 이를 닦을 때나 학교 버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애순이가 비 오는 길을 걷는 장면이 떠올라요.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는 관식이도요. 말은 없지만 마음을 다 전하고 있는 그 눈빛이요. 그 조용한 마을, 흙먼지 나는 길, 잔잔하게 깔리던 음악. 그 모든 게 아직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작은 불빛처럼요. 꺼지지 않는 그 빛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 당신을 정말로 바꿔놓은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전 고민도 안 했어요. 폭삭소가수다 바로 썼어요. 눈물을 흘리게 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쁜 이야기라서도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그 드라마는 우리가 모두 꿈을 꾸고 두려움도 느끼고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불공평하고 버거워도 그 속에서 희망은 늘 숨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애순이는 결국 부자도 유명한 시인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주변 사람들을 바꾸었고 결국 저까지 바꿔놓았어요. 전 그게 진짜 좋은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채워주는 거요. 드라마를 본 뒤로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시 생각들, 아주 작은 이야기 조각들이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용기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애순이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써내려갔던 그녀. 그래서 저도 써봤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요, 생각보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창작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자라도 같이 들어왔고요. 둘이서 짧은 이야기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 볼 드라마 목록까지 만들었어요. 인기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멋져 보이려고도 아니고요. 그저 이젠 알아요.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나라든 어느 언어든 어떤 마음에서든요. 어느 날 오후 교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오리건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따라가 봤어요. 전에는 참 멀게 느껴졌던 곳이었는데 이젠 가까워요. 친숙해요. 마치 친구 같고 어쩌면 마음속에 또 다른 집 같았어요. 그래서요, 제 이름은 엘라라 퀸이에요. 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편의 이야기가 저를 바꿨어요. 노트를 들고 있던 한 소녀, 그 소녀를 믿어주던 한 소년, 그리고 제가 리모컨으로 그냥 넘길 뻔했던 그 세계. 이제 그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머릿속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영원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너무 받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